자, 질식할 것 같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건물 사이가 딱 1m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요, 이런 게 명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됐는데 200년 전 건물이면 저래도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뭐 보기에 멋있고 전통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아예 공간 없이 딱 붙어 있는 건물들이 여러 채 연결이 돼 있어도 네. 명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인천에 보여지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그 현대사회의 뭐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네.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군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 역세권이라는 곳은 땅값이 비싸니까 네. 주거지역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워낙 비싸서 아무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이런 그 작은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까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좀 싸게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짓도록 허용한 그런 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짓긴 했습니다만 문제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규정 때문에 이길 수는 없는 거네요. 어떤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나 이랬으면 몇 미터, 6m 이상씩 이격거리를 두고 지어야 되는데 네. 1m 간격으로 바짝 붙어 있고 네. 또 주차 대수도 네. 0.7대 정도가 네. 기준 정해지기 때문에 네. 아주 생활 그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인근 그 건물 주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저런 도시형 네. 생활주택 때문에 우리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정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는데 문 열면 바로 1m 앞에 옆 건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말씀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건물이 앞에 들어섬으로서 해가지고 방 창문이든 거실 창이든 큰 건물에서 다 보니까 저희는 문도 열 수가 없고 이거는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생각 큰 너무 가까워서 이게 사생활 침해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 앞서 유럽의 건물하고 네. 우리나라 건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요. 네. 유럽의 건물은 옆에 있는 건물하고 딱 붙어 지었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그 건물 뒤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서 네. 가운데 공동 주거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공간을 마련해두고 딱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짓지 않고 그 공간, 그러니까 플라자라는 광장 없이도 자기 땅에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런데 그 간격을 1m 이내로만 벌리면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건축법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맹점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의정부에서 대봉그린 아파트라는 곳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저런 식의 건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1월 달이었죠. 4명이 숨지고 100여 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었던 그런 아주 끔찍했던 화재였는데요. 네. 그렇게 다닥다닥 붙여놓고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작은 불에도 큰 불로 번지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 규제가 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과 주차장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주거지역에서는 2시간, 4시간 연속 확보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역 내에서 건물 지을 때는 일조권이 상관없이 양쪽 건물에서 50cm씩 합해서 1m만 이격시키면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가 없겠고요. 각각 50씩. 그러니까 1m만 떨어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민법상의 최소 거리인데요. 네. 그것만 충족해도 문제 없도록 주택법이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특히나 그 주택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상당히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관리 네. 사무소를 짓지 않아도 되고 또한 또 외부 소음 또한 조경 관련된 그런 그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조금 전에 그 영상 보셨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정말 그 소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설치 의무가 네.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험을 이미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창문을 통한 구조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위에 헬기가 떴습니다만 아마 저런 바짝 붙은 건물 때문에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옆 건물과 너무 붙은 것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얘기 듣는 것이 그 롯데와 그 삼성그룹 사이에 그 조망권 분쟁이었었잖아요. 네, 2005년 전인데 이제 삼성하고 농심가하고 한남동에 이제 집 관련 조망권 침해 또 소음 뭐 이런 것 등을 이유로 농심에서 삼성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거죠. 조망권 네. 침해가 문제가 있다. 이제 사실 이건희 회장이 2002년에 네. 그 이제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이태원 부지를 사들여서 네. 거기다 이제 집을 지었는데 저렇게 네. 신춘호 농심 회장 집과 이건희 회장의 집이 4m밖에 골목 하나를 두고 딱 붙어 있는데 근데 길이 굉장히 좁군요. 네, 딱 좁은데 3m군요. 높게 지은 거죠. 네. 사실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내려다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쪽으로.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었던데 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저기다 건물을 지으니 네. 이게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결국 이제 중간에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춘호 회장의 아들들이 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네. 이건희 회장이 이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의 집을 사들이면서 네. 아예 매입을 하면서 소송은 끝났지만 네. 회장들이 저런 거 깎아 좀 싸워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짝 붙은 건물과 관련해서 다툼은 계속 있는데, 자,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소송했지만 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 없었다는 것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